24년 10월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채무자 중에서 사소한 불편함이 있다고 그걸 일일이 청구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숙지는 하고 있어야지 불법 추심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불법 행위이고 내가 손해배상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기존의 채권 추심법은 소극적인 규정이었습니다. 폭행, 폭언하면 안 된다, 야간 추심하면 안 된다, 반복적으로 추심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두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은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여서 연체 이후에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촉 추심을 제한을 하거든요. 추심 총량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7일 동안 7회 이상의 추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로 하든 전화로 하든 문자를 보내든 간에, 그리고 은행인 내가 직접 추심을 하든 누군가한테 맡겨서 추심을 하든 간에 7일 7회로 추심의 총량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추심 유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중대한 재난이 있거나 사고가 있어서 즉시 변제하기 곤란한 상황이 소명이 되면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추심 연락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화, 명문화하였습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방법으로는 나한테 추심하지 말라고,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추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은행이 추심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지도 감독할 의무까지 부과했다, 이런 내용들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된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 의무까지 규정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 제44조를 보면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채무자는 채권을 추심하는 저 회사가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규정된 방금의 내용들, 총량제나 유예제도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나에게 추심을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상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추심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법률을 만들어 놓고 손해배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명문으로 300만 원 이하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45조를 보면 이행보증제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법을 위반해서 독촉 추심을 해서 채무자에게 피해를 준 추심회사가 자기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안 주고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일정한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도록 이 법에서 규정해 두었습니다. 손해배상 규정, 그 손해배상 금액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탁해 둔다. 이 두 가지 규정으로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채권 추심법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제도, 그리고 개인 채무자 보호법상의 추심 총량제, 유예, 자제 요청하는 이런 권리들과 그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하는 제도까지 모두 합하여서 더욱더 불법 추심으로부터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